1441회 범죄도시는 있다 2편입니다. 이게 아마 한 달 전인가? 온라인 도박 관련 그런 걸로 속아서 갔다가 갇혔어. 매 맞고 착취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취재했어요. 만나고. 그러면서 실상을 좀 보도했다면은 내부자들이 나타났나봐. 좀 더 내부 사정을 파악해서 구조를 설명하고 그렇게 되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서 얘기하죠. 제가 납치됐을 때요, 한국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 4명 봤어요. 만약에 캄보디아를 다시 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 위치도 잘 알고요. 만약에 캄보디아 가시잖아요? 저 무조건 갑니다. 얘네들 조직적으로 하는 걸 잡겠다면 저는 다 협조할 거예요. 꼭 잡고 싶은 이들이 있다는 한 남성의 다급한 제보전화. 그가 전화해온 건 2달 전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내용이 방송된 직후 캄보디아 전역의 온라인 사기 범죄를 위해 조성된 범죄 단지, 이른바 웬치. 그 안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차행된 인신매매, 감금, 협박, 폭행을 방송했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쏟아졌지만 범죄 단지의 정확한 위치, 한국인 조직원들의 신상을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그때 캄보디아 거의 무정부 국가인가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경찰도 손 놨어. 정부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좀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 그러니까 잡기가 힘든 거야. 중국인 총책이에요. 대가리가 중국이고 국가별로 지부가 있어요. 팀장들도 있고. 일단 여기까지는 파악이 된 것 같아. 제가 납치됐을 때 목매달아서 죽을까 그것까지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냥 죽을까 막 이러다가 거의 한 달 다 돼서 온 거죠. 캄보디아 가서 걔들 만약에 제가 잡으라고 하잖아요. 얼굴 다 기억하고 저는 지금도 찾아갈 수 있어요. 사실일까? 자기가 감금됐던 범죄 단지와 그 조직원들을 기억한대요. 이 사람과 같이 캄보디아를 갑니다. 제가 있던 장소요. 그냥 거기 가서 한번 보셔라. 다음에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월 중순 캄보디아 갔다가 한 달간 범죄 단지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박정호 씨. 5시간 만에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도착해서 갇혀 있었다는 범죄 단지에 가보기 위해 3시간을 차로 달립니다. 시아누쿠빌에 또 왔어요. 감금 전 휴대전화를 뺏겼기 때문에 웬치의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 오로지 기억으로만 범죄 단지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차 좀 잠깐 세울 수 있나요? 시아누쿠빌 시내를 2시간 동안 돌았어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왔던 길을 막 되돌아가고 주변을 살펴. 중국 타워가 있었는데요. 우회전 경로가 지금 좀 헷갈려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기억이 다 나진 않나 봐.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 타워 안에서 카지노를 봐서요. 거기에 굉장한 호텔도 있고 그랬거든요. 중국 음식 파는 데가 쭉 나와요.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여기서.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현지에서 운전기사 했던 분이야. 위쪽 우회전 하면 돼. 차이나타운? 아, 얘네들 저긴가 봐. 맞네, 여기네. 찾았어. 이거 엄청 큰 단지인데? 아니, 한 나라에서 이만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걸 놔둘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냐? 방조하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국가 사업으로 삼는 것 같기도 해. 2시간 만에 익숙한 건물이 나왔어. 여기에요, 여기. 처음에 제가 갇혀있던 데는 저거예요. 저기 2층. 에어컨은 달아줬네. 이동해, 이동. 예, 이동할게요. 종호씨가 한 달간 감금돼 있었다는 웬치. 길가에 늘어선 식당과 돌아다니는 현지인들을 보면 범죄 단지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다. 정말 여기 어딘가에 사람들 인신매매하고 감금하는 범죄 조직이 있는 거냐? 근데 이동. 낯선 우리 차량을 벌써 눈치챈 걸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조심히 탐색해봅니다. 여기 저희 한번 오지 않았나요? 여기 담이요, 이거. 이거 왠지 익숙한데? 맞네, 여기 그 담이네. 여기가 이제 사람이 쓰면은 여기 옵니다. 키가 보통. 이걸 넘어갈 수 있으면 탈출하는 건데 안 되죠. 여기 왔던 데잖아.
시아누쿠빌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 일찍 중국 자본이 집중된 무역 도시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제가 한 사람씩 안 구한 데가 없어요. 지난 방송이네. 담을 볼까요? 담을? 여기만 넘어와봐. 새벽 3, 4시에 여기만 넘으면 내가 바로 태워서 푸놈펜에 빼주겠다고 했어요. 최소한 3m 돼 보이죠? 예, 엄청 높네요. 여기를 어떻게 넘어와요? 아이, 못 넘죠. 여기가 2달 전 취재했던 곳인데 종호씨가 갇혀 있었대.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담이 높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맞은편 건물에 있었는데 충격입니다. 저희가 2월 20일쯤에 왔을 거예요. 저는 2월 18일에 여기 오고서 계속 갇혀 있었어요. 어쩌다 여기 온 거냐? 제가 대출받은 게 있는데요. 한 200대요. 텔레그램이랑 인터넷으로 고수익 취업 이런 거 알아보다가요. 컴퓨터로 번역해서 한글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밥도 다 준다고 그러고 좋은 회사면 국외에서도 한번 취업도 하고 그래야겠다 싶어서 지원했던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번역 일을 한다는 걸로. 애초에 이거를 텔레그램으로 구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뭐 교차로나 뭐 이런 데다 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항 직원이 제 이름을 들고 있더라고요. 공항 직원이 택시기사에게 데려다 줬어요. 이거 타면 된다고.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딱 타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비행기 타셨나요?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래요.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제가 통화할 때마다 이 여자가 다 받았어요. 여자가 있네요. 그녀가 사용했던 계정이 닉네임이 꼬미야, 꼬미. 이 쌍년 꼬미년. 연락을 종호씨가 푸놈펜 공항에서 시아누쿠빌에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얘야 꼬미? 이 얼굴 아니겠죠. 저 호텔에 얼마나 계셨나요? 한 5, 6일? 6층을 통째로 하나씩 다 쓰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제 밥을 갖고 가면서 보니까 지나가면서 마주치잖아요. 한국 사람 서너 명을 제가 봤어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바로 느꼈나봐. 제 거 휴대전화 넘기면서 계좌 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신용도 안 좋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 지금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잘라버릴 수도 없고 하나 푸세요. 좋게. 협박을 하네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 꼬미가 아니라 한 남성이 호텔방에 들어왔대요. 이렇게 협박한 거야. 풀으라고 핸드폰 내놓고. 야, 공항에서 택시를 태워줄 정도면은 그죠? 공항에도 사람이 심어져 있고 택시기사 뭐 여기 웬치 직원이겠죠. 다를 바 없네. 이러니까 무정부구까지. 로비에 있는데 같이 호텔에 있던 한국 사람이 짐을 끌고 내려오잖아요. 얼굴 딱 봤는데 막 벌벌 떨어요. 하루에 한 명씩 차를 보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막 한 명씩 어딘가로 사라지니까 이거 위험하다. 탈출해야겠다 결심했어. 그래서 제가 호텔 쪽에서 쭉 와서 여기 카페로 와가지고 한국 교민들 있나 없나 훑어봤어요. 저기 벤치에서 한국 사람 3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취업 문제로 왔는데 여권 다 뺏기고 뭐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어떡하냐. 빨리 택시 불러줄 테니까 대사관으로 가시라. 이렇게 도움받아서 대사관에 간 거야. 푸놈펜에. 근데 대사관 도착했는데 다 퇴근하고 업무가 끝났대요. 그때 대사관 바로 앞에 호텔 잡고 부모님이랑 영통했죠. 이제 한국 갈 것 같다고. 근데 다음날 새벽에요. 와, 지금 어디에요? 존나 무서워. 어차피 캄보디아 경찰 쪽에 얘기해서 출국 못하게 할 건데 잘 생각해요. 가족들 생각하셔야죠. 애도 있는 분이.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 조직이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경찰도 사실상 아무 손 못 쓴다는 얘기잖아. 오히려 협조적이고 지들한테. 남성의 말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이동해 감금돼 있었다고 한다. 이게 만약에 뭐 구라핑 같아서 이대로 진짜 도망갔어도 얘네가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도 진짜 들잖아. 이 정도면은. 그럼 평생 떨면서 살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거 돌아와서 신고해봤자 어떻게 못해줘. 범죄도시에 장첸 마냥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가면 어떡할 거냐고.
충분해 보이잖아 그런 게. 자, 협박한 새끼 대체 누구냐? 종호 씨를 호텔 객실까지 안내한 인물은 꼬미라는 계정으로 전화를 건 젊은 한국인 여성인데 호텔에 들어와서 협박하고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은 남자야. 이들 모두가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처음 시아누쿠빌에 도착해 며칠간 머물렀더는 호텔을 찾아가 봅니다. 6층에 한국인들이 많이 숙박했던 만큼 누군가 이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종호 씨가 인사하니까 호텔 직원이 알아봐. 이 사람 아시나요? 알아. 여기서 짰어. 여기에 한국인들 왔어요? 예전에 코리안 많이 왔어. 요즘 안 왔어. 프론트 직원이 이곳에 투숙 중인 유일한 한국인 객실을 알려줘가지고 가보니까 관련이 있나? 계세요? 혹시 한국인이에요? 예. 저희는 SBS에서 왔는데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많이 당한다고 해서요. 아니, 일하러 온 게 아니라요. 온 지 좀 됐는데 이 호텔은 3일 됐고요. 그냥 저희 같이 놀러와 있어서. 그럼 이 호텔 들르신 건 그냥 이 근처에 오신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말을. 다 안 해. 그죠? 직원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온 그 한국인 만나고 싶은데요. 아, 난 몰라. 몰라? 한 한국인이 여러 한국인을 데려오나요? 자, 그러니까 답변을 피한대. 맞아. 근데 나 몰라. 종호 씨가 있었다는 호텔 다시 가봅니다. 여기서 감금시켰던 한국인 남성 만날 수 있을까? 지난번 차량이 노출됐던 후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건 왜 한국 애들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했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자기를 감금하고 협박한 한국 남성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만큼 직접 가보겠대요. 진입을 시도하니까 경비가 막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No! 없어! 돌아가! 2층 불 켜졌네요. 누구 지나갔대? 앞에 있는 사람은 중국인 본부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중국 그 본부장 가드래. 중국인 간부. 결국 선생님을 감금해 놓은 조직이 아직 저기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밤 9시 10시 되면 제가 있던 그 방의 방문을 다 잠가요. 더 기다려봤지만 그 꼬미란 년이랑 한국 남자 새끼들 확인할 수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취재 중인 우리에게 제보가 옵니다. 자기가 종호 씨랑 같은 시아누쿠빌 웬치에 간 적이 있대요. 만났어. 같은 호텔이냐? 자, 가볼까요? 빨간 간판 있는데요? 아니면 더 가요? 왼쪽이요. 돌려요. 아, 영통하면서 요런 또 시도도 좋네요. 취재 방식이. 이 사람은 한국에 있을 테니까. 이 호텔 맞아요. 다른 데야? 여기 호텔에 있었을 때 만난 사람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뭐죠? 꼬미입니다. 꼬미. 야, 꼬미. 꼬미란 사람이 여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들어보니까 그 계정은 그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계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남자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방 안에. 키가 컸죠? 아, 그 피해자들끼리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같은 곳에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키가 큰 사람도 있었고 작은 사람도 있었다. 작은 사람은 사장이라 부르죠, 사람들이. 맞아요. 아예 기억하시네요. 같은 데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한 명은 코에 피어싱하고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문신 있고. 저랑 같은 사람들이었네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럼 꼬미도 뭐 실체는 없네요. 돌아가면서 파트타임으로 쓰는 계정이네. 이들의 정체는 뭐냐. 주급이 500에서 1000이래. 자, 지난 방송 이후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 가서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 방송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지만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 많아. 물론 범죄 조직의 사기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가는 애들도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막 대출 막 받아가지고 빚내서 뭐 도박하고 코인하고 그래서 좀 약간 경제적으로 좀 내몰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로 눈을 돌린 거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좀 욕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좀 문제 있는 애들을 더 문제 있는 애들이 노린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로맨스 스캠으로 돈을 버는 이들은 조직 고위층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초기에 체류비로 빚지고 빚을 탕감하기 위해 범죄 수렁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걸 지난 방송으로 알렸어요. 국내 수사기관에서도 캄보디아의 온라인 범죄 조직을 소탕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국외니까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감금시켰던 꼬미 그리고 웬치의 위치를 기억하는 박정호 씨가 우리와 동행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꼬미의 조직원? 조직원도 만났나? 여기에 같은 조직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서호준 씨의 증언까지 해서 꼬미 조직원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취재 결과 최소 4-5의 한국인들로 이루어졌고요. 캄보디아로 유인해 웬치와 약 20분 거리의 호텔에 묵게 한 뒤 웬치네 자신들의 사무실로 데려가거나 팔아 넘긴 걸로 확인됐다. 꼬미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 한국 지부는. 이 새끼들 누구고 어떤 범죄를 좀 저지르고 있는지 또 다른 목격자 서호준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일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치가 떨렸어요. 저는 그 토스 실장이라는 사람 말에 믿은 저도 참 멍청한 사람이고 바보 같지만 이게 뭐야 토스 실장이? 아, 토스해주는 사람인데 직함이 실장이구나, 얘네 조직에서. 사람을 토스해주는 거야, 캄보디아로. 오케이. 중간책이네. 제가 토스 실장에게 들었던 얘기는 사무실이 푸놈펜 호텔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갑자기 시아누쿠빌로 간다는 거예요, 기사가.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게 생각됐어요. 도착했을 때 웬치였고요. 죄송하다, 잘못 온 것 같고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는데 갑자기 따라오래요. 그때 고문실 갔어요. 갔는데 한국인 한 명 있었고요. 피떡이었어요. 그래, 아휴, 벽에 뭐가 많았대. 엄청 때리고 기절하면 전기 충격기로 깨워서 또 때리고. 그때 사장이란 사람이 들어왔다. 야, 저 새끼 한국인인데 내 돈 먹고 도망가다 걸렸어.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가혹행위에 맞았겠죠. 저 새끼 내가 대사관에서 잡아왔잖아. 사장이 갑자기 막 온순해져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데리고 나한테 보낸 그 실장한테 돈 1,000만 원 주고 너 데리고 왔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500이야. 1,500 내고 나가. 여자 실장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토스 실장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사람 끌어와서 저희를 보내면 돈만 받고 거기서 끝이래요. 예, 이 새끼는 그러니까 뭐랄까 배달부 같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 속여서 얘네한테 배달시켜주고 영업직이지, 영업직. 1인당 얼마 이렇게 수수료 챙기는 그런 건가 봐. 집부터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줬대. 진짜 화가 났던 건 그 여자 실장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위험한 일 생기면 자기한테 이응 하나만 보내라. 그럼 자기가 책임지고 대사관에 신고하고 도와주겠다. 보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X발년이 저한테?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쫄지 말고 괜찮아. 진짜 위험할 때 보내. 그리고 여기서 탈출하려면은 항공권, 소개비, 숙소비. 꼬미도 이제 자기가 너 날라주면서 돈 들었다. 그거 물어내라. 요런 태도로 나오네. 그래서 돈 냈어? 그러니까 풀어주긴 하는구나. 어쩌면 이 웬치의 이 조직원들에게서도 이 상황이 가장 마음 편한 시나리오겠죠? 일 줄어들고, 그지? 한 명 가둬놓고 1,500 받고 보내주기. 요 사업이네, 실질적으로는. 이 꼬미를 찾으면 꼬미 조직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이죠? 리딩방 이런 식.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 뺏기며 토스 실장에 대한 정보는 사라져서 연락이 닿았던 때의 동일한 방법으로 그녀를 찾는다. 이건 뭐 텔레그램 잠입해야겠는데? 연락해볼까요? 3월 15일. 일자리 글을 남기기가 무섭게 실시간으로 연락이 쏟아진대요.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이렇게 연락해서 연락 엄청 와요. 정산받은 거 캡처해서 보내주고 호텔에서 노는 거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대신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법에 어긋나는 짓만 안 하면 잡혀갈 일 없고 큰일 없다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불법인데요. 계속 사람이 추가돼요. 수영이란 사람은 개구리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저한테는 그냥 전화로 설명 다 해줬어요. 코인 관련된 일이고. 이 새끼들이 체계적이네. 통화한다.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결국엔 이거 로맨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로잡이 불특정 다수인 남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옮긴 다음에 대화를 조금 해주는 거. 그리고 돈을 뜯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무는 캄보디아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근무는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목적을 얘기하죠. 그래도 안 잡히니까. 텔레그램 이거 얘네들 이거 대화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안 할래요 해버리면 이거 지워버리면 내역 없잖아. 그리고 캄보디아인데 한국에서 통화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매스컴 한번 탔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사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시아누쿠빌이라고, 여기는 약간 이제 이렇게 딱 부산처럼 해가지고 바로 앞에 바다 있고 뭐 야시장도 있고 막 그래요. 좋아요 여기가 또. 여자가 아니에요.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줬대 토스 실장이가. 그녀에 대한 단서가 있진 않을까. 3월 12일 토스 실장이 기록돼 있을 만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추려봅니다. 영수증 다 챙겨갔어요. 다. 자기 말로는 청구를 해야 된대요. 출국하는 날 토스 실장이 이제 호준 씨가 긴장하니까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 현금으로 음료수를 사준 적이 있대요. 그때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고요. 에이드 시켰었거든요. 직원이 기억하네. 이게 맞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 들른 시간이 3시 41분. 그 후 캄보디아에서 사용할 유심칩을 사주겠다며 상점으로 갔습니다. 3월 12일 몇 시요? 3시 40분 이후에요. 유심 샀고요. 동남아 캄보디아 가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도 사줬어 토스 실장이. 세 가게에서 모두 카드가 아니라 현금 결제했어요. 영수증 확인했을 때 구매한 시각이 3시 55분입니다. 제가 출국 하루 전날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연락했고요. 제 집 쪽으로 차를 보내준대요. 그러면은 이 여자를 좀 어떻게 지명수배할 근거가 없구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집 쪽으로 차를 보내준대요. 여자 실장이 저를 태워서 여기까지 인천공항 왔고, EV3 차량이었어요.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CCTV 있다. 은색 차량 조수석에서 남성 내리고 뒷좌석 문 열어 검정 짐가방 챙기고. 호준 씨였어. 곧이어 차량을 추천한 뒤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립니다. 옅은 갈색 머리에 핑크색 상의를 입고 있는 이 여성. 얘가 토스 실장이야. 찾았어. 이 여자겠지? 전단지에 있던 여자랑 좀 느낌이 비슷한가요? 얘가 꼬미인가? 예,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차 번호까지 특정됐어. 현재 토스 실장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접수됐고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다. 자, 토스 실장은 특정됐는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꼬미 조직을 찾기가 어렵다. 캄보디아에 가서 추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한번 대사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출근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냥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일은 안 시키고 제가 또 어디 가서 사고 칠까봐요. 방에 처음에 갇혀있는데 방을 이렇게 봤는데 침대가 딱 하나 있고요. 창가는 다 철창이에요. 치킨만 먹었어요. 딱 한 끼 치킨. 하루 한 끼요? 예, 치킨. 오호. 여기가 원래는 해외에서도 여행지로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새끼들 들어오면서 범죄 도시가 돼버렸대. 만약에 지금 저기에 한국 사람 갇혀 있으면 혼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나와요. 왜요?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웬치 안에서 작업을 꾸준하게 하려고요. 컴퓨터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꼬미네 조직이랑 접촉을 해야 되는데 코인장 판매 원하는 거냐? 안 해봤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시아노크 안 해. 혹시 1억에서 5억 한도 은행은 어디 가지고 계실까요? 캄보디아에 계시는 걸까요? 시아노크 근처요.
말투도 좀 병신 같아. 대포 통장으로 사용 가능한 뭐 이런 명의를 구하고 있는 거야. 꼬미 조직원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종호 씨는 먼저 귀국시키고 꼬미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며칠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연락 왔다. 야야 왔다. 사이트 쪽이랑 스캠 쪽이 있다 하는 일 용기 내볼게요. 어디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PD님도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약간 좀 멍청한 척하고 있죠. 어디쯤에서 이런 거에 빠진 애들 좀 멍청한 거 있거든요. 멍청한 척 하는 겁니다. 메소드 연기 들어갔어요. 이게 취재 열정이죠. 꼬미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계정 닉네임 이번엔 나미야. 나미. 현재 주식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사기를 같이 할 직원을 찾고 있다는 그에게 만남을 제의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시아누크빌 유명 쇼핑몰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미가 먼저. 받을게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유몰 도착했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혹시? 저 그러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몰 사장님?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안 보여. 그러자 남자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제가 단도직입 쪽으로 여쭤볼게요. 저희도 사장님 경찰인 것 같고 저희 납치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사장님만 괜찮으시면은 저희 차에서 말씀을 좀 나누시면 어떨까 해요. 아유 차는 좀 무서워요 제가. 차를 대신 문 열어놓고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정문 앞에서 봐요 정문. 야 와 눈치 싸움 하네. 해가 지고 나서야 한 남성이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고요. 이 새끼가 꼬미 조직원의 한 사람일까? 안녕하세요. 나미님 되시죠? 뒤에 뭐예요?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에요. 예. 한국인들 대상으로 납치 감금 등으로 금액을 갈취한다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실제로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끼가 도망가거나 막 좀 그래야 돼. 찍지마!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어. 취재 요청에 응합니다. 이 새끼도 어쩌면은 피해자 아닐까요? 협조적인 사람이 된 거지. 말 잘 들으면 안 때리니까. 자, 봅시다. 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이 구조의 최상단에 중국인 범죄 조직이 있다고 얘기하고 캄보디아 고위층과의 결탁과 마르지 않는 투자 금액, 온라인 범죄의 필수 효과를 모두 갖춘 유일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의 범죄 조직은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 사업을 넓혀가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인 범죄 조직이 있다. 이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필요한데 오더집과 장집. 이 뭐야? 오더집은 쉽게 말해 범죄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최근 온라인 범죄는 크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주식, 코인 리딩방으로 분류되는데 오더집은 이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대본을 갖추고 피해자로 속일 텔레마케터나 채터 등의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장집. 온라인 세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사람들. 개인 명의의 통장, 법인 명의 통장, 코인 통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고 이체해서 추적을 막는, 내역을 안 남기고 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이거네. 사람을 꼬시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꼬셨으면 걔한테서 뺏은 통장 가지고 세탁하는 부서가 있고 두 가지네요. 조직원들은 추적을 막기 위해 했거나 체계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게 그중 하나다. 꼬미와 나미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도 파악했다.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걸로는 협박, 감금, 납치, 폭행 등의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나미가 아니고요. 일단 저는 나미한테 연결받아서 대신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잘 몰라요 저는. 아유 어떻게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텔레그램 계정 공유하면서 제가 보낸 텔레그램도 확인하셨으면 사실 같이 한 이 패밀리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라요.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저한테 보여주고 네가 전화를 직접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자기는 의뢰를 받은 거다. 대한민국 형사 옷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옷, 청바지, 셔츠. 그러면 당장 튀어오라고 막 그래요.
등산화에 등산복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아. 근데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방송은.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얘가 왜 안 불안해하지? 꼬미 조직은 남이가 아니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꼬미 조직에 대해 취재하던 중 그들의 계정 사용자와 통화한 적이 있어요. 이 남자랑 얘가 목소리가 비슷하대. 공항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답변. 아니요, 스스로 비행기 타고 오시면 공항에 저희가 있을게요. 우선 통장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거 통장 사용하잖아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랑 전기통신사업법 이렇게 두 개가 걸려요. 근데 이걸 국내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조사받거든요. 근데 반대로 국외에서 하게 되면은 경찰이 국외에 공소권도 없고 CCTV 요청할 만한 큰 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는 방송 상관없어요.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거네. 얘가 좀 왜 이렇게 빠삭하죠, 이쪽에 대해? 이 새끼 뭐지? 교육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당연히 고문당하고 납치당하는 건 저도 솔직히 싫고 그래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인신매매 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고문하고 납치하는 건 저도 싫어요. 근데 자초한 거라고 생각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안 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내 발로 스스로 온 건데 누굴 탓해요. 똑같은 거 같아요, 다. 자기들도 자기들 탓해야지. 안 왔으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불법하려고 온 거잖아요. 예. 이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해요. 이렇게 잘못된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여기서 안 맞고 정상적으로 얘네가 시키는 일 하고 돈 받고 돌아와도 그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여기 뭐 자발적이든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 다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 피해자가 양상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일에 가담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보이세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기쳐서 버는 돈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 직원들 눈 만져본 적 없고 항상 그 위에 사람들만 만나봤는데 나는 다 웃으면서 도박하고 놀아요. 뭐 죄의식 없다는 거지 뭐. 한국인 몇 명 보내보셨어요? 제가 지금 한 3-4명이요. 푸놈펜에서 2번, 시아누쿠빌에서 2번, 차이나타운 1번, 여기 1번, 예, 지금 여기. 곧 또 1명 늘어날 수도 있네요. 저한테 일거리 준다고 하면 뭐 거부는 안 해요. 거부 안 하고 제가 이 사람들 뭐 해코지한 것도 없잖아요. 처지를 다 알지만 자기는 지시에 따라 데려오기만 했다. 운전만 했다 뭐 이런 거야. 가볼게요. 제작진을 향해 이 부위까지 하면서 떠납니다. 인신매매가 당연하게 됐어, 이 지역은. 자, 그리고 캄보디아로 건너간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또 다른 제보가 있습니다. 제 가족이요, 캄보디아 왔는데 일을 하러 왔다가 꼬여가지고 어디 시설 갇혀서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지금은 4부인데요, 이제. 끝나는데 뭐 마땅한 게 나온 게 없네요. 간접적으로나마 건너들어서 실상 파악하는 정도의 방송일 것 같다, 느낌이. 계속 봅시다, 끝까지. 자기가 지금 있는 데서 다른 데로 또 팔려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싱가포르로 간다 그랬어, 이번에. 은은수. 한 달 전 캄보디아의 한 단지에 갇혀 있다는 연락을 했고 계좌 뺏기고 흉기로 협박당했다. 하루 17시간씩 일한다. 가장 후회되는 게 네 결혼식 못 간 거. 은행 계좌 코인 지갑 협박당해서 털렸고 얘네들이 전기 지짐이 권총 몽둥이 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다. 꼭 살아서 돌아갈게. 뭐 이런 식이네요. 돈 빌리는 거겠죠? 결국 이렇게 연락을 허락하는 거는. 예, 가족이랑 얘기하는 거죠. 연락이 막 아예 차단되진 또 않아. 사진 몇 장 보냈어요. 사진만으로 짐작이 어려운데 단지 안에서 어렵게 찍은 위치 정보가 확인됐다. 아, 요렇게. 어떻게 연락을 받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가족인데?
오늘 새벽에 은수가 텔레그램 아이디 주면서 연락하라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연락됐어요. 구조를 원하는데 현지 경찰의 도움은 통하고 싶지 않다. 왜? 경찰과의 유착이 당연히 의심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직접 오는 건가? 푸놈펜에서 4시간 거리 다라사코에 도착했다. 한참 더 달리자 대형 카지노 단지가 나왔는데 완전 휴양지죠, 겉으로 보면. 처음에는 호텔 카지노가 있고 바로 들어가면 단지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건 호텔 카지노가 맞아요. 궁전 카지노. 더 들어가면은 단지가 여기 이거 말하는 건가 보다. 이은수 씨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본인이 있던 장소의 사진을 찍은 곳이다.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경비들이 많아. 일거가 끝난 새벽에만 연락이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낮에 메시지 보내놓고 12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왔어. 연락 왔어요. 실시간으로 대화 중이야. 감시가 심해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 은수씨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냈는데 숙소는 뭐 2층 침대가 전부래요. 이렇게 먹는 거 뭐 고추장통 하나 뭐 이렇게 있고 현지 언어 소리가 들렸다. 건물 내부에도 새벽까지 경비가 있는 걸로 보인다. 복도 문 열고 어딘가 들어가려는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 바닥에. 여기서 자는 거야? 이 근처에 다 컴퓨터고? 아, 여기가 사무실이래요. 야, 이렇게 재우는 거야? 참. 얘네들은 미쳤다. 피디님은 이 내용 저장해야 되지 않나요? 보이스피싱은 이번 달 몇천 되는 것 같아요. 로맨스 스캠이요. 3천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게 푸놈펜뿐만이 아니라 뭐 시아누쿠빌, 그리고 태국 국경의 포이펫, 뭐 저번에 방송으로 다 확인했었죠. 캄보디아 전역에 이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 나오니까 얘들이 좀 더 외곽으로 이동했대. 현지 경찰의 수사력도 안 닿고,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만이야. 국경 근처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은수라는 사람도 여기 갔다가 갇히니까 가족들이 한국에서 실종신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고 국외야. 뭐 안 되는 거지, 그런 수사가. 그러다 이제 은수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알 제보도 하고 여기까지 이어진 거지. 탈출 의사가 있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을 통해 구조 요청하면은 정보가 새어나가서 신변에 더 큰 위협을 당한다. 대체 무슨 일 했고 한국인들은 거기서 뭐하냐? 조선족들도 있네요. 로맨스 스캠 조선족들이 하고 있구나 진짜. 범죄 수익금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된다. 한 명이 올린 수입이야. 한 명이 올린 수입. 여성인 것처럼 한국인 남자들 속이고 채팅하는 로맨스 스캠 채터로 일하고 있다. 채터가 이제 채팅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채팅으로 꼬시는 거야. 많은 남자에게 무작위로 보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으로 환심을 삽니다. 저는 돌싱이에요 오빠. 예쁘당. 쪽. 지랄하고 있네. 이거 라인인가? 그리고 이제 만남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뒤에 채팅방으로 유도한대. 다른 방으로. 중국어를 번역한 대본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상대방과 말을 이어나갈 문장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멘트가 있네요. 멘트. 대본이죠. 취재진이 채팅 내용을 잘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한 그는 불시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대화방을 삭제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다라사쿠. 여기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매일 17시간 이상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대요. 삭제. 그 후로도 은수씨와 연락을 이어나갔고 대화 일부를 방송 내용에 반영했다.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은수씨는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돼 있고 못 나왔구나 아직.
왜 한국인 범죄 조직이 이렇게 기승이냐? 아까 그 남이잖아. 한국이 불법에 많이 엄격하니까 이 취업 허가라 그러거든요. 워크비자. 캄보디아에서 그걸 다 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다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생활이 편해요. 나름 돈도 되고. 한국인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지 뭐 눈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짓인데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허가가 돼요. 이게 캄보디아에 어떻게 보면 좀 국가사업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허가받아서 해도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앞선 통화는 이야기가 달랐다. 본인이 만약에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그럼 멘트를 알려줄게요. 이게 불법이었으면 난 하지도 않았다. 중국인이 내 휴대전화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은 거다. 제가 직접 형사인 척 물어볼 거예요. 연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사 멘트가 뭐냐면 명의자분이 조사를 받을 때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줘서 실시간으로 받았던 멘트예요.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국인들도 온라인 범죄 조직 검거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한대요. 경찰은 못 잡아요? 한인 제보자. 뭘로 잡을 건데요? 저조차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실명을 모르는데 뭐. 솔직히 여기서 실명 안 묻는 게 서로 암묵적인 규칙이니까. 현지에서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여기 현지 경찰들하고 다 유착돼 있고 여기가 사실상 한국 수사기관이 와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저한테 주식 대본 있잖아요. 리딩방. 흐름을 보고 네가 한국말로 살 한 번만 붙여봐줘 해가지고 해줬더니 그걸로 대박났대요.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를 위한 우리말 대본을 직접 작성해줬다는 제보자인데 기본적인 이제 응대, 파트별 필요한 멘트, 사기 어플까지 준비했어요. 이게 실제로 돈이 꽤 됐대. 아, 이런 식으로 고객님 매장 담당 운영 멘토 김유리 만나서 반가워요. 고객님께 매장 운영을 도와드리는 멘토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요걸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아이템 개발은 중국 애들이 거의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리딩방을 하든 뭘 하든 자기들만의 키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려고 했던 애가 어떻게 흐름을 잡을 거야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맞춰 써주는 거예요. 범죄 방식들이 계속 개발되네요. 미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검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민 가고 유학 가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돈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 신고를 잘 안 해요. 특히 캐나다에 유학 간 애들 대부분이 부자 동네 가면 약 파티를 엄청 한대요. 걔들 몰래 따라 붙어가지고 약 파티 다니나 안 다니나 그거 보고 딱 미행해서 체크한 다음에 너 새끼야 약한 거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거 협박해서 또 돈 뜯어내고 야 중국 새끼들 존나 열심히 사는구나.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웬치에 대한 수사를 울산 경찰청이 하고는 있대. 팀장님이신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적색 숲에 내려진 인사과장이라는 피의자가 있는데 말이에요. 방송을 보고 자수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인사과장을 비롯해 10여 명은 이미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됐습니다. 또 나머지 한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고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또 하필 신씨야 이 새끼가 또. 예? 나랑 성이 같아 하필. 저희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수사팀이. 피의자들이 주말이나 금요일에 나와서 자주 모이는 한국인 술집이 있어요. 거기도 다 파악이 됐고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것도 다 봤고 또 어디서 밥을 먹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동선 파악이 됐습니다. 수사가 좀 진전이 됐나봐요. 잘 지냈나요? 지난 2월에 캄보디아 웬치에서 탈출한 김민성 폭행 고문당했었대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됐는데 조사받을 거 다 봤고요. 바로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 캄보디아에 보낸 사람들 고소했대. A라는 친구가 먼저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구속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A랑 B가 아예 짜고 친 거예요. 네가 캄보디아 2주만 갔다 오면 그 돈을 다 까주겠다. 그냥 가서 호텔에 있다가만 오면 된다. 철저한 계획하에 있던 일이고 얘네 구속됐대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얘네들이 한국 깜빵에 넣겠다. 그 송환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대. 보통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가 검거되면 말이에요. 송환까지 3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지 사정 때문에. 또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요. 인터폴에 의해 한국인 총책 강씨 부부가 검거됐는데 캄보디아가 강제 송환을 두고 한국 소재 반정부 인사와 맞교환을 두고 있대. 캄보디아 사람 하나 내놔라 이거 아니야. 한국에 갇혀있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범죄자 맞교환 하자는 얘기야. 근데 이게 사정에 따라 한국에 데려와서 깜빵에 쳐넣어야 될 새끼가 있고 현지에서 쳐넣어야 될 새끼 있을 거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랑 그 협정이 맺어져 있나? 범죄자 인도 조약이? 각자 사정 때문에 이제 또 그게 쉽지가 않겠네요. 딜을 하는 과정이. 민주화 시위 주동자. 여기 캄보디아 뭐 공산주의냐? 캄보디아 사회 자체가 어수선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그런 나태함, 중국 범죄 조직으로부터의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요구가 아니에요.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꺾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지를 조금이나 비춰주면은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많은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를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가 듣겠어? 이런 압박을? 우리 중국 따까리 하면 됨. 이러고 말지. 이게 압박이 될까요? 캄보디아 권력층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말인 것 같아. 외교부는 캄보디아 고위 인사들, 정치인들이겠죠? 접촉해서 긴밀히 협조 요청 중이라고 한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뭐 어떤 범죄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범죄 조직이고 뭐 파악도 다 안 됐습니다.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각종 또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좀 실상 파악을 하는 정도의 방송이었는데 이거를 뭐 두 편이나 나눠서 보냈네요. 방송을 그알이. 취재가 아까웠나? 잘 봤고 이게 뭐 지금 보시고 뭐 이해 잘 안 되시면은 일부 리뷰한 게 또 있어요. 그거랑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썩 엄청 막 몰입감 있고 뭐 그런 어떤 스릴러성이 보이는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편이. 좀 뭐랄까 캄보디아 가는 거 조심하자. 가지 말자. 괜히 그런 생각이나 드는 좀 그런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캄보디아 갔던 애들도 애초에 다 문제 있는 애들이고 잘한 거 없습니다. 단 피해를 입고 또 와가지고 피해를 안 입었었으면은 지들이 가해자였겠죠. 그런 상태의 애들이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 욕 많이 먹더라고. 애초에 멀쩡히 살면은 범죄에 엮일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또 다음 주에 다른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